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골 40여 구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발견 장소는 교도소 내 무연고 사망자 공동묘지였는데요. 교도소 측이 관리해온 기록에도 없는 유골이라고 합니다. 또 정상적으로 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에 섞여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1980년 5월 옛 광주교도소에는 계엄군이 주둔했습니다.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이곳에 안매장했다는 소문이 무성했죠. DNA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유골이 당시 안매장된 시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이 직접 광주에 가서 신원 확인 과정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진명 기자, 유골이 발견된 장소,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옛 광주교도소 무용고자 공동묘지 부지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교도소로 운영될 때 경비교도도의 숙소 뒤편 공동묘지였습니다. 당시 교도소 내에서 사망한 무용고자들을 묻던 곳입니다. 법무부가 솔로몬 로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16일부터 묘지 개장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 과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이 40여 구가 발견된 겁니다. 예. 앞서 잠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떤 상태로 유골이 발견됐습니까? 네, 유해는 가로 세로 각각 1m 크기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묻혀 있었습니다. 구조물 위로는 봉분이 덮여 있었는데요.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는데 유골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 봉분들과 같은 구역으로 묘지 시작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5.18 당시 안매장된 행방불명자들의 유골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가능성 어떻게 보입니까? 네, 현재로서는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무부가 따로 관리하는 100여 구의 무용고자 묘가 있는데 그 관리 대상이 아닌 유골이 40여 구가 나온 겁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류품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관리하는 유골 외에 추가로 발굴됐다는 점에서 5.18 당시 안매장된 행불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앞으로 추가로 DNA 확인 등을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되어질 부분이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재작년에도 이 옛 광주교도소에서 유골 발굴 작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전혀 발굴이 되지 않았는데 네. 왜 그랬던 겁니까? 네, 지난 2017년 11월 옛 광주교도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흔적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유골이 발견된 곳은 당시에는 발굴 작업을 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공동묘지여서 가능성을 낮게 봤던 곳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김호수 법무부 장관 대행 등이 현장을 다녀갔다고 하죠? 네, 오늘 오후 김호수 법무부 장관 대행과 광주지검 관계자 등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묘지 개장 작업 과정에서 발굴된 유골 등에 대한 보고도 들었는데요. 김 대행은 관리하지 않은 유골이 발견된 만큼 유골들이 교정 부지 내에 묻히게 된 이유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18과의 관련성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8 단체 등에서는 또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5.18 기념재단 등은 당시 행불자의 유골로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5.18 당시 숨진 시민들 광주교도소에 안매장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일부 5.1 단체 관계자는 유골이 발굴된 모습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십여 구의 유골이 쌓여 있었던 만큼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 광주 옛 광주교도소에서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통 교도소를 관리하는 교정당국은 어디에 누가 묻혔는지 모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잠시 이야기 들으셨듯이 이 유골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묻히게 됐는지 그래서 의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되거나 병으로 세상을 떠난 수용자를 관리해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이른바 무연고자의 경우 묘적부라는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화장하거나 매장한 뒤 기록해두는 겁니다. 시신을 옮기거나 합장하는 것 역시 모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법무부와 교정당국 기록에 따르면 옛 광주교도소 부지엔 합장묘 2곳과 개인묘를 더해 모두 유골 101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골 41구가 있어야 할 합장묘에서
2배나 되는 유골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기록 실수로 보기엔 어렵다는 게 법무부 판단입니다. 묘가 만들어진 곳은 일반인의 접근도 통제된 곳입니다. 법무부는 90년대 이전에 묻힌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이 1997년 이후엔 이뤄지지 않았고 병으로 떠난 수용자를 묻었다고 하기에도 너무 많은 사람의 유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종자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DNA를 당시 실종자와 그 가족들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DNA는 조선대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유골 발견 상황을 변사 사건으로 등록하고 광주지검 형사 3부 검사들을 모두 투입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